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아니 미국에서 말이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한국인을 300명이나 뭐 케이블 타이 이렇게 묶었다면서요. 아, 그 사진을 보면 진짜 예. 이거는 동맹이 맞나? 예. 아, 그리고 한미 혈맹이라는 그 관계를 생각해도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좀 충격적이에요. 더군다나 바이든 트럼프 때 그렇게 미국 와서 투자를 하기로 해서 트럼프 때 사실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가서 원래 3,500억 달러 있었던 거 말고 1,500억 달러 더 투자하겠다. 5천억 달러 아니에요. 5천억 달러 지금 뭐 액수를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일본보다 우리가 투자가 더 많다는 계산까지 네, 나오는 네, 네. 일본 우리 경제 규모가 네. 우리 한 2배 되는데 네. 사실은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미치는 장사를 한 것 5천억 같은데 달러면 한국 돈으로 얼마예요? 지금 그게 한 700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국가 예산하고 맞먹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돈을 미국에다 쏟아 부어준다고 하는데 하는데 그거를 불과 열흘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트럼프하고 만나서 뭐 웃으면서 그런 얘기까지 하고 열흘밖에 안 됐구나. 열흘밖에 안 됐는데 아. 그러고 와가지고 그럼 원래 이거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그 투자는 아니고 이미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던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투자죠. 예. 조지아의 그 현대차 예. 그 배터리 공장, 예. LG 그 에너지 솔루션하고 현대차가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하는데 아니 여기서 300명 넘게 한국 사람들이 와. 구금된 거예요. 체포되고 그건 구금된. 국가적으로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이거는. 저는 그게 이건 정말 치욕이기도 하고 네. 너무 황망하기도 하고 국제 관계에서 한국이 위치가 무언가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아니 솔직히 아니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 그럼 한미 정상회담 가서 뭐 하고 오신 거예요? 뭐 하고 왔어요? 뭐 하고 오신 거예요? 네. 트럼프 만나서 뭐 웃고 무슨 뭐 거기 무슨 그 선물 방에 들어가 선물을 많이 받았고 다 사인을 받아서 너무 우리 한미 관계가 좋아진 거고 다른 대통령 망신당한 거에 비하면 우리 대통령이 아주 현장에서 애드립도 잘하고 임기응변도 잘하고 그래서 성공적이라 그러더니 이 뭐가 성공된 거죠? 아니, 그래서 예. 저는 뭐 이제 그 얘기도 우리가 해야 예, 예, 되겠고 제가 아침에 좀 찾아봤어요. 예. 한국 땅에 있는 불법 취업 미국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 그래요? 예, 딱 나와요. 3,400. 우리 그 외교부하고 노동부에 딱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어정쩡한 비자로 들어왔으면 이를테면 강사한다 뭐 이런 사람들 지금 전국에 있는 영어 학원 강사 중에 이게 관광으로 왔다 또는 뭐 그런 일시 사람 들렀다 많죠. 뭐 친척집에 왔다 했다가 지금 눌러 앉아가지고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버는 사람도 지금 수탁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냥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미 동맹이 있는 미국인이고 와서 뭐 우리한테 나쁜 짓 하는 거 아니고 하니까 그냥 사실상 관행적으로 아마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한국 땅에 나만한 친미주의자도 없을 거예요. 예. 이런 친미주의자 입장에서도 그냥 피꺼소시죠 진짜. 피꺼소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예. 이제 주권을 가진 국가들끼리는 외교라는 것이 어떤 토대 위에 있느냐 상응 조치를 취해야 되고 예. 호혜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 맞습니다. 그게 주권을 가진 두 나라의 외교 관계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도 당장에 예. 한국 땅에 있는 불법 취업 미국인들 구금하라. 300명 똑같이 숫자 300명 맞춰서 잡아들여라. 상호 그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그러면 300명 저렇게 심지어 그냥 잡아들인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똑같이 거기서 뭐 묶었어? 케이블타이 거기 발에다 쇠사슬 묶어서 쇠사슬. 똑같이 그게 아니 설마 그러라는 건 그러긴 아니지만. 하겠습니까? 네, 그러라는 건 예. 아니지만 그렇게 주장하고 싶을 정도의 심정이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 조선일보 사설도 이 내용을 아주 좀 사설로서는 이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게 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역사상 단일 사업장 최대 규모 단속이래요. 네. 중범죄자인 것처럼 손과 다리를 쇠사슬과 케이블 타이로 결박하는 장면을 심지어 공개까지 했다. 이게 정말 군용 차량과 헬기까지 동원했다.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대대적인 기획 단속이다. 영상을 보니까 뭐 헬기가 날아다니고 그러니까요. 말이죠. 군용 차량들이 오고 이건 군사 작전이에요. 군사 작전이더라고요, 정말 그 영상을 보면. 저는 미국이 마약 단속할 때도 이런 규모로 한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사실 그 정말 마약 범죄자들을 단속할 때 보이는 양상, 보이는 그런 그쪽에 양태 아닐까요? 마피아 뭐 조직 폭력배 단속할 때나 그렇죠. 뭐 그런 거를 능가하는. 그래서 조선일보 사설도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에 기여하려는 한국에 대한 신의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태다. 이렇게 중대한 규정해요. 사태예요. 중대한 진짜. 사태. 정말 정확한 중대한 표현 같습니다. 사태예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 정권이 예.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좀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지.
바이든 때도 다 그게 넘어간 건데 예, 예. 뭐 트럼프가 뭐 이걸 중불났다고 우리가 3,500달러, 5천억 달러를 갖다 퍼붓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시청자들께도 혹시 뭐가 문제였는데 이게 비자를 발급해준 목적하고 예.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 활동이 서로 다르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광 비자 에스타라고 그래서 뭐 전자로 발급해주는 그렇습니다. 비자 예. 있잖아요. 예, 예. 그거 그 관광 비자로 들어간 사람이거나 예. 혹은 상용 비자로 들어간 사람이 예. 취업을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조지아주라고 그래서 플로리다주 바로 위에 있는 주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플로리다하고 딱 붙어 있는 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쪽에 예. 거기 가서 그게 한국 기업이 됐든 미국 기업이 됐든 어떤 그건 이제 상관하지 않고 거기서 지금 취업을 해서 봉급을 받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을 체포 구금하겠다. 이 아이스라고 그래서 이민 단속국이 있어요. 예, 예. 네, 그 이미그레이션 커스텀 인포스먼트라고 그래서 그거 얼음 덩어리를 뜻한 아이스라는 발음으로 그걸 부르거든요. 예, 예. 아이스가 마치 고드름 송곳처럼 가서 거기를 꽉 찍은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아니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국민들이 그렇게 그 비자의 무슨 빈틈이나 비자의 그 잘못된 걸 악용해서 뭐 미국과 사던 사람들을 잡았다 그래도 저렇게 손발을 무슨 묶고 헬기 군용기 동원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게 지금 조지아주에다가 우리가 그 바이든 대통령 때 우리가 대대적으로 투자해서 전기차 시설을 만들고 그 전기차를 위한 배터리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현대차하고 LG 엔솔이 지금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의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할 것 같은 이를 들면 소위 백인 노동자, 미국의 평범한 노동자들이 이 건물을 이 공장 짓는 거를 효과적으로 적절한 임금에 적절한 속도로 그리고 매우 고품질로 일을 잘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린 어쨌든 빨리 그 공장을 지어야 배터리가 생산되고 자동차도 생산할 수 있으니까 이게 사실 관행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왔다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 우리가 미국에다가 자 우리가 그 공장 지으러 한국에서 한 몇백 명 노동자 뭐 몇십 명 노동자 가야 되는데 비자 주세요. 그러면 이게 세워라 내워라 무슨 그럼요. 이 무슨 뭐 이원 비자 이런 비자가 안 나오니까 트럼프 정권 들어 특히 그게 더 힘들어졌단 엄격해졌잖아요. 말이죠. 더 네. 숨을 세워라 내워라예요 예.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관행적으로 했던 것처럼 그런 그 방문 비자나 상용 비자로 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쓱 좀 일 좀 하면서 왜냐면 그 공장을 지어서 이제 공장이 정식으로 가동돼야 네. 미국의 그 트럼프도 원하고 바이든도 원하고 미 국민이 원하는 공장 가동, 네. 현지 노동력 채용, 네. 거기서 생산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네. 그건 어떻게 보면 그 공장의 빠른 가동을 위해서 서로 간에 암묵적으로 해왔던 일종의 관행 같은 건데 물론 비자를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면 거기에 어긋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관행적으로 했던 건데 완전히 트럼프한테 뒤통수 맞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맞아요. 뒤통수 맞았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오늘 뭐 어디 가서 테니스 US 오픈 그 경기 그 결승전 보고 나고 가면서 이제 기자들에게 대답을 했대요. 예. 그러니까 배터리 만드는 기술 또는 배 만드는 기술 한국이 뛰어나면 거기 근로자들 데려다가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취지로 얘기했다는데 예. 이것도 정말 빈정이 상하는 게 우리가 아니 미국 노동자 쓰지 말고 야 한국에 있는 노동자 갖다 써야지 이래서 그런 측면이 뭐 전혀 없다 손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예.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숙련된 기술자들이 한국에는 있는데 예. 미국에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을 데려다 쓰려고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훈련시킬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비자는 안 나오고 예. 공장은 지어서 이미 이제 땅은 대고 건물은 올라가고 거기 사람들은 와서 일을 하고 있으니 예. 우리 숙련된 근로자들이 가서 일단 일을 하고 현채인들을 훈련도 시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딱 그겁니다. 비자가 안 나오니까. 예. 그런데 이걸 가서 300명을 갖다 잡아 넣었다니. 이 참 아니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조금 이따 오늘 영수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소위 이제 그 대통령과 장동혁 그 국민의힘 당 대표 간에 네.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걸 조금 이따 한번 전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듯이 이게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 서너 시간 전에 뭐 속청 이런 얘기를 해서 한반도 화들짝 난리가 난 적 있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문제 제기했던 게 우리 그 저명한 목사님들에 대한 압수수색, 먼지털이 같은 압수수색과 그다음 미군 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예. 문제 삼았는데 혹시 이런 미군 기지에 대한 우리 특검의 압수수색 같은 거의 연장선상은 아니냐 그 부분도 짚어봐야 되고 둘째 뭐 그거하고 연관성이 설사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조드리는 것처럼
아니 어떤 동맹인데 한미 동맹이 그리고 지금 딴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대통령들이 지어달라고 하는 공장 우리가 우리 돈 들어서 거기다 짓는데 그거 좀 빨리 효과적으로 짓겠다. 너희 미국 노동자들은 이걸 잘 숙련되게 못하니까 우리가 가서 좀 가르치면서 빨리빨리 좀 하겠다. 다 미국에 있는 공장 잘 짓겠다고 하는 거를 와서 수갑 채우고 뭐 저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 완전히 중범죄자 끌고 가듯이 가는 게 이게 동맹에서 말이 됐냐? 한미 동맹 어떻게 된 거냐? 이게 혹시라도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한미 동맹에 무슨 균열이라도 가는 조짐은 아니냐? 근본적인 질문은 거기 있는 거죠. 이런 걱정이 안 나올 수가 한미 없어요. 동맹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러니까요. 이재명이 워싱턴 가가지고 트럼프 만났을 때 예. 우리 국민은 알지 못하는 어떤 기막힌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 맞습니다. 어? 공개되지 않은 무언가 사연이나 무언가 그 커튼 뒤에서야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건 아니야? 왜냐하면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그 만났을 때의 과정은 굉장히 웃음도 나오고 소위 그 젤렌스키 같은 그런 아주 극단적인 아주 망신살스러운 장면은 연출이 안 돼서 다행이긴 한데 그거는 추가로 1,500억 불이나 더 지불했으니까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의 눈초리 있는 와중에 사실은 정상회담 하기 전에 한 3시간 4시간 전에 그 충격적인 트럼프 SNS가 있었고요. 뭐 축청과 뭐 혁명 이 단어. 그다음에 사실 끝나고도 뭐 외교 전문가에 따라 분석이 엇갈리지만 또 배우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사실은 공동 선언문이라든지 네. 뭔가 기자회견도 없었지. 기자회견도 선언문도 없었죠. 없지. 선언문도 없었죠. 문서화된 게 아무것도 없었죠. 네. 한미 관세 협상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에 대해서도 딱 부러지게 나온 게 없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도 일본은 15%세 관세 내는데 우리 지금 자동차 아직도 25% 관세 내고 있다는 거 얼마인지 아니에요? 모르잖아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15% 내려간다고는 말하는데 현재도 아직 25%가 적용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느 기사에 보면 그러니까 한국의 아반떼가 지금 일본의 중형차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막 이런 그러게 상황이란 말이에요. 말입니다. 네. 관세를 때려 맞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보다 좀 아래 가격인 옛날처럼 뭐 말도 못하게 싼 값에 팔리는 건 아닌데 아니더라도, 예. 그래도 약간의 격차로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있었는데 관세 때문에 갑자기 아반떼가 더 비싸지는 거잖아요. 비싸지는 맞습니다. 그 동급의 차량에 비해서. 왜냐하면 한미 FTA 때문에 우리는 0%였고 일본은 2.5% 세금을 맡고 있었는데 이게 똑같이 15로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도 2.5는 손해 본 건데 네. 우리 25라고 임시 매겨놓은 게 아직도 안 내려오고 있으니까 예. 0에서 25까지는 우리는 올라가 있고 일본은 2.5에서 15까지 요만큼 더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가격 경쟁력도 밀리고 자동차 수출 지금 당장 빨간불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도대체 한미 동맹, 한미 대통령 정상회담, 백악관과 대통령실 뭐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있나 하는데 이 모습이 우리 제작진이 혹시 우리 저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막 이렇게 잡혀가 있고 네. 서 있고 하는 네. 그리고 잡혀가 있는 그 구금된 시설도 굉장히 미국에선 인권이 글쎄 막 벌레가 나오고 그러니까요. 이 사진으로 보니까 예. 야 이건 중범죄자들도 여기 채우지 않겠다 싶은 뭐 그런 시설이더라고요. 원래 그래서 그 구금 시설에다가 구금하고 하면 이게 인권 논란이 미국에서도 일어나던 데인데 네. 거기를 우리 한국인의 멀쩡한 근로자들 가서를 그렇게 붙잡아서 정말 마약 범죄자 붙잡듯이 붙잡아서 거기다 쳐넣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아이스의 단속국이 네. 그 이제 이민 단속국이 아이스 여기가 헬기 띄우고 차량 동원하고 막 어마어마한 일레에 가서 이제 체포를 했잖아요. 예. 이거를 트럼프가 모르고 벌어진 일이냐? 트럼프가 제가 한 일이냐? 백악관이 이걸 분명히 저는 오케이 사인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거든요. 최소한 트럼프와 트럼프 측근에게 사전 보고를 안 했을 리는 없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차대한 사안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알아본 외교관들은 입을 모아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주권 국가라 하면 주한 미국 대사를 바로 조치를 한대요. 조치를 해야죠. 예. 예.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지금 월요일 뭐 10시 44분인데 예. 우리 지금 조치했다는 뉴스 속보가 없잖아요. 우리 외교장관이 지금 허겁지겁 또 미국으로 미국 간다는 간다고 거죠. 그러는데 예, 예. 일단은 서울에 있는 저 미국 대사는 없고 대사 대리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대사 대리 조셉윤 예. 이 사람이라도 외교부에 불러서 어떻게 된 일이냐 따지고 묻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안에 근데 대해서는. 무슨 사정이 있길래 조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본질적인 의문으로 돌아가서 한미 동맹, 한미 관계 사이에 무언가 우리가 지금 크게 걱정할 만한 무슨 종양 같은 상황이 생긴 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대응이 안 되고 우리 예측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는 저렇게 극단적인 사건이 생긴 거 아닌가? 이 의심을 지울 길이 없어요. 일각에서는요.
그 중국의 전승절이 있었잖아요. 80주년. 예. 거기에 이제 우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갔잖아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 측에서 뭔가 어. 한국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보내는 거 아니냐. 아.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안미 경중 너희들 아직도 그런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국회의장 갔어? 예를 들면 왜냐하면 또 이게 워낙 이번 전승절 행사가 뭐 김정은도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더 도드라지게 보였고 아니 그거 트럼프가 어마어마하게 신경 쓸 일 아니에요. 신경 쓰는 모습을 또 보였잖아요. 네. 왜 우리 미국한테 뭐 고맙다는 얘기 안 했지? 각자랑 내가 북한, 러시아 잘 지내고 있어라고 했지만 기자회견에서 바로 마이크 대고 기자들 질문이 쏟아졌으니까 트럼프도 가만 있어봐. 그거 전승절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거기 지금 저 대학 사우스 코리아에서 넘버 2가 갔었어? 그것도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이건 그렇지. 뇌피셜이지만 바로 그 점이죠. 그런 식의 얘기가 그렇지. 나왔을 수도 있다는 네. 거죠. 그 백악관 참모 트럼프 앉아 있고 참모들이 얘기하면 이런 얘기 반드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27개 나라가 갔다는데 26개 나라인가요? 그 명단 가져봐. 어떤 나라인지 한번 보자. 그래서 뭐 저 중앙아시아에 있는 뭐 무슨 스탄자 들어간 나라들은 그냥 채취하고 네. 몽고가 갔어. 오케이. 중국이랑 그런데- 북한은 뭐 그래 한번 뉴스 많이 봤으니까 오케이. 근데 노스 코리아 말고 왜 여기 사우스 코리아가 사우스 있어? 코리아가 있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특단의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거는 일종의 우리 한미 외교에 블랙스완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조지아주에 있는 정치인 하나가 예. 이걸 제보를 했다고 지금 떠들고 예. 있는 사람 있잖아요. 여성 하원의원 출마했다는. 예. 그 사람이 이제 내가 해가지고 이제 아이스가 저 한국 기업 현대차하고 LG 여기 우리가 급습을 하겠습니다 할 때 만약 그런 얘기가 없다면 백악관에서 딱 보고 트럼프가 보고 잠시 보류. 그렇죠. 예. 내가 다시 얘기해줄게. 예. 이런 식으로 홀드를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했었다는. 고 해버렸다는 예. 거 예.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불행 중 다행으로 이제 그 우리 전세기가 가서 10일쯤 내일 모레쯤 다 그 저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들을 모시고 돌아온다니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긴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왜 생기는가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짚어봐야 된다. 이거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테크니컬한 문제로 아니 이게 좀 비자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걸 우리가 알고 사실은 한 10년 전부터 E4인가 하는 한국인 근로자 특별 비자를 좀 그동안 요청을 많이 해왔대요. 그거를 대만도 한 몇천 명, 대만은 10,000명, 싱가포르는 한 5,000명씩 그런 TO를 받아놓고 그럴 때 그 TO를 이렇게 빨리빨리 보내는 제도가 있다는데 우리는 그걸 아직까지도 못 받아냈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번에 1,500억 불씩 더 돈 3,500억 불 이미 태웠고 거기에 1,500억 불을 더 태우는 이런 한미 정상이 되면서 아니 이런 이 비자 때문에 우리가 늘 이게 골치 아픈데 이거는 하나 해결해 달라고 그걸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지만은 서유럽에 이제 잘 살고 환경 좋고 인권 보장되는 그런 나라들은 어느 나라든지 다 제3세계권에서 이렇게 이제 그 나라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비자 관리를 하는데 예. 이른바 쿼터제를 이제 한단 말이죠. 예, 예. 할당. 예. 그래 너희 나라는 1년에 몇 개, 너희 나라는 몇 개. 예. 이랬을 때 FTA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들, 동맹국 이런 데는 특별 할당량을 주는 거죠.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나 멕시코는 그 할당이 없습니다. 무제한. 예. 너희들은 그냥 개별 심사해가지고 요건만 맞으면 다 받아들여야 돼. 예. 이렇게 되고 물론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그런 사정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FTA 맺은 나라들은 다 우리 비해서 넉넉하게 할당량이 있는데 예.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더더군다나 바이든 때부터 이번 트럼프 때는 미국 가서 현장에서 공장을 짓고 하는 특별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다른 걸 어떤 합의를 받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굉장히 기술적인 합의인데 이것도 못 받아서 이런 정말 저는 이게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좀 수치스러운 사태 같은데 이야, 우리가 무슨 미개국 후진국도 아니고 왜 저렇게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꽁꽁 묶이고 인권이 유린다는 구금시설로 우리 근로자가 잡혀가야 됩니까? 아무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사상 초유의 외교 재난, 외교 재난, 한미 동맹의 이상 신호. 이상 신호. 이거 정말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곧 영수회담에서도 단독 회담을 그러니까 정청래, 장동혁 플러스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만나고 뒤에 이제 한 30분은 밥 먹은 다음에 장동혁도 소위 옛날 지금 영수회담 한다는 건데 여기서도 이 문제를 제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외교 재난이고 이상 신호 한미 동맹 여기에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건 미국이 대한민국 향해서 가장 강력한 형태로 표현한 외교적 불만인 것 같다. 네. 어디서부터 이런 외교적 문제가 발생했는지 대통령은 분명히 설명해야 된다.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일이 있어서 이런 건지 아니면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것인지 답해야 한다. 저도 답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 이렇게 미국 땅에 가 있는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 300명을 말이죠. 이렇게 딱 손발 묶어가지고 끌고 갈 거면 예. 예를 들어서 주한 미군에 대해서도 예. 미국 쪽에서 일방적인 발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그렇죠. 지금 이렇게 뒤통수 때린다면은 그렇죠. 네. 뒤통수 맞은 거니까. 네. 이게 최소한의 불과 열흘 전에 만났던 대통령끼리 만났던 더 그리고 정말 혈맹이라는 한국의 소위 그 최신이라든지 한국의 안녕 같은 거는 전혀 괴념치 않고 그냥 저질러 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주한 미군이라든지 그런 사안에 있어서도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없죠. 그리고 장병 대표가 이제 이 부분도 특검이 미군 기지 압수수색한 거에 대한 트럼프의 강력한 유감 표시와 이번 사태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답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장도혁 대표가 원래 좀 톤을 강하게 말하는 스타일이긴 하고 그게 이번에 먹혀서 당대표가 된 거긴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일반 국민들 중에 상당수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그 답을 좀 한번 듣고 싶다.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뭐 저희가 이재명 정권을 비판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국가 대 국가로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뭔가 조속한 후속 조치가 잇따라야 될 것으로 보고 비자 다음 문제도 얘기로 확실히 좀 풀어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이제 쟁하고 애들 나로